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연구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방불을 끄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이 시간에 전화가 올 일이 없었다. 화면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았지만 반대편에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조금 찜찜했지만 피곤이 몰려와 금세 잠들고 말았다. 다음 날 바삐 하루를 보낸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갈 즈음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도 숨소리만 들렸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일은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서 자마자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전력 문제인가 싶었지만 곧바로 정전이 되어버렸다. 깜깜해진 방 안에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전등을 확인해봤지만 문제는 없는 듯 보였다.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잠자리에 누웠다. 그때 차단한 번호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익숙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수화기를 잡고 있던 그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집에 있구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서움에 떨면서 엉겁결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로도 그 번호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혼자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은 번호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나는 가까운 친구 집에서 며칠간 머물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모르는 번호에서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맞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번호는 추적할 수 없는 공중전화였다고 한다. 더욱 소름 돋았던 것은 그 공중전화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외부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신고한 이후로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야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르곤 한다. 너 지금 집에 있구나. 그날의 전화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로 유명한 산속의 한 펜션을 방문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그곳은 청정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장소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펜션에서 3박 4일을 보내기로 계획했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도착한 날 우리는 펜션 주인 할아버지로부터 이곳의 전설에 대해 들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 수상하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로 그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 소리는 고통에 찬 여자의 울부짖음 같았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는 법이지 라고 위로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둘째 날 밤 우리는 펜션 테라스에 모여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아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숲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대화를 계속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간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에 질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체 모를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마치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돌아가며 주변을 경계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결국 펜션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밤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는 들었다네. 너무 걱정 말고 조심만 하도록 하게. 셋째 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긴장한 채로 저녁을 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가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결심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번 가보기로 한 것이다. 손전등을 챙기고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점점 깊이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두막 문을 천천히 밀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짐작되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다. 급히 오두막을 빠져나와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날 밤을 간신히 버텨냈다. 다음 날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펜션을 떠났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이후로도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나누곤 했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인터넷에서 그곳에 대한 또 다른 후기를 발견했다. 다른 방문객들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이어져 있었다. 그 펜션 주변의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마 그날 오두막에서 본 그 여인의 이야기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지훈이고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겪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그날은 여름방학의 한복판, 무더운 날씨에 지루함을 느낀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친구 민수가 인터넷에서 봤다며 폐가 탐험 이야기를 꺼냈다. 호기심 많은 우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폐가 탐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그 집은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고 불길한 전설이 도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귀신이 산다며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겁이 없던 우리는 오히려 그 이야기에 더 끌렸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장비를 챙겨 폐가를 향해 출발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간 끝에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다. 달빛 아래서 본 폐가는 정말이지 보기만 해도 오싹했다. 어느새 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주위를 감싼 나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띠었다. 분명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거겠지? 라며 민수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 속의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비릿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 쌓인 바닥은 우리의 발길에 따라 삐걱거렸다. 1층을 둘러보며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던 중 오래된 가족 사진과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집이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공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그러나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고 2층으로 향했다. 2층에 올라섰을 때 갑자기 앞장서던 수진이 멈추더니 뒤돌아보며 속삭였다. 저기 너희도 듣고 있어. 모두가 가만히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 마치 여럿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그 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다. 소리에 이끌리듯 조심스레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끝 방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갈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방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해졌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고 라디오는 자해로 켜져 이상한 잡음을 내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라디오를 껐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쾅 닫혔다. 깜짝 놀란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정신을 차린 후 다시 문을 열고 급하게 밖으로 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바깥은 아까의 복도가 아니었다. 끝도 없이 이어진 복도는 마치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들인 듯했다. 벽에는 사람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이 집이 정말로 비범한 장소임을 깨달았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렀지만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벽에 그림들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 이러다가 영원히 갇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온몸을 압박해왔다. 그러던 중 민수가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하고는 소리쳤다. 저기 출구가 있어. 우리는 민수를 따라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빛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힘껏 달려갔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지만 낡은 폐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으로 남았다. 이후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폐가는 물론 아무런 소문 없는 장소라도 밤중의 모험은 삼가고 있다. 그날의 경험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혹여나 호기심이 생겨 사람들이 간밤에 전설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곤 했다. 할머니 댁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그 집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곳곳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이 매혹적이면서도 어딘가 무서울 때가 있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어느 여름 나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햇볕이 유난히 따가워서 낮에는 바깥에서 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어 더위가 조금 수그러들자 할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셨다. 나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다가 졸음이 밀려와 낮잠을 자기로 했다. 꿈속에서 나는 할머니 댁을 똑같이 재현한 공간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뭔가 기묘하게 느껴졌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 밖에서는 무언가 덩그러니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꿈속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불쑥 들려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깼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아, 그냥 꿈이었구나 생각하려는 찰나 다시금 집안 구석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 들렸던 그 소리는 망각하기 힘들 만큼 소름 끼쳤다. 다시 잠에 들지 못하고 시간을 때우던 나는 이내 밤이 된 것을 느꼈다.
할머니도 곧 돌아오시겠지 하고 생각하며 TV를 켰는데 TV 속 화면이 눈부신 정적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갑자기 짧은 시간 동안 다시 그 웃음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무서움에 떨며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할머니에게 그날의 경험을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착각이겠지. 오래된 집은 원래 그런 법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우연히 그곳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듣게 되었다. 할머니 댁이 있는 그 자리는 옛날부터 영혼들이 지나는 길목이었다고 했다. 때문에 가끔씩 집에 홀로 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웃음이 들리곤 한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영혼들이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나는 할머니 댁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조금 두려워졌다. 그 여름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할머니 댁도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그때 들렸던 웃음소리는 종종 기억 속에서 떠오르곤 한다. 이유 없는 공포가 그리고 시간의 흔적이 남긴 속삭임이 그 오래된 집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아니면 그날 밤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일까?